자, 23년 노무사연기 Q&A 6강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공법상 계약 해지의 처분성. 대성적교에서 많이 나오죠. 공법상 계약은 보통 사례에서는요, 계약이라는 말을 죽기도 해야 하지만 무슨 약정을 체결했다, 또는 협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말로 많이 나와요. 협약, 약정, 물론 계약이라는 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뭘로 다툰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툰다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가끔씩은 공법상 계약 해지 처분성이 인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소송 형태와 관련되는데 원칙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지만 처분성이 인정되면 그때는 항고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자체와 재생에너지 공급계약 같은 건 많이 체결합니다. 특히 뭐 태양에너지라든가 또는 풍력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만약에 재생에너지 공급계약을 체결했어요.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러면 이때 계약 해지의 처분성을 긍정한다면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거고, 처분성이 부정된다면 당사자 소송으로 공법상 계약이 존재한다는 계약 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당사자 소송은 확인 소송 형태와 이행 소송 형태가 동시에 있어요. 따라서 공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 있는데 이행을 청구한다. 그럼 이행 소송 형태의 당사자 소송이 되겠고, 아니면 공법상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공법상 계약 해지의 처분성은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지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해지의 근거가 만약에 당사자들끼리 약정을 체결한 약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약정은 당사자가 대등한 제에서 합의를 통해서 형성했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해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은 가장 고건적인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계약 해지의 근거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가 있고 이 법령에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때 바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사실은 판례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대에서는 BK21 사건, 얘가 나오기는 힘들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이게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BK21 사업과 관련된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는 산업집적법 약칭으로 쓴 거예요. 산업직접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입주계약을 해지하면 산업직접법에 따라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 원상회복을 불이행하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뭐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등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도 있고, 또한 그 법적 근거에 따른 법적 효과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낼 수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당사자 소송으로 낼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공법상 계약의 존부에 대한 다툼은 보통은 당사자 소송이에요. 계약 해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항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이때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만을 의미하죠. 소극적 변경이란 일부 취소입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적극적 변경을 할 수 없죠. 적극적 변경은 법원은 못해요. 왜 못한다고 했죠? 적극적 변경은 당초 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의 실질을 가져요. 처분의 발령은 권력분리 원칙에 따라서 집행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인 법원은요,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성질을 갖는 적극적 변경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심인을 할 수 있겠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내에 있는 합의제 행정청이므로 여기서는
적극적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볼게요.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의 종류는 뭐냐? 처분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글자가 좀 틀렸네요. 변경 명령 재결입니다. 처분의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을 명령하는 재결이에요. 변경은 뭐라고요? 적극적 변경을 포함하는 거죠. 따라서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극적 변경 명령 재결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2010년 시행된 개정행정심판법은요. 그 전 법과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결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국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위원회는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이게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입니다.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따라서 취소 명령 재결과 변경 명령 재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부터는 43조 재결의 구분에 보면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똑같죠. 취소 재결, 변경 재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한다. 즉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은 그대로 살아남았는데 뭐가 지금 삭제됐어요? 얘가 삭제돼 버린 거죠.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이 삭제됐어요. 삭제된 이유는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이 삭제된 이유는 실무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아서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아예 개정법에서 빼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은 우리 노무사 시험에 이거 잘못 나온 문제도 있는데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소 명령 재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무시해야 돼요.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변경 명령 재결만 가능하고 국법에 존재했던 취소 명령 재결은 지금 삭제된 거예요. 삭제됐다는 게 앞으로 이제 법에 근거 없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취소 명령 재결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왜요? 헌법 107조 3항에서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가 준용되는 거예요. 사법 절차가 준용되는 사법 절차는 형식적 확실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는 재결 형태는 취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요. 처분 명령 재결은 할 수가 없어요. 취소 명령 재결은 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소극적 변경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소극적 변경 명령 재결은 없는 거예요. 현행법에는. 그러면 지금은 얘와 다르게 잘 보세요. 과거에는 취소 또는 변경도 할 수 있지만 취소를 명령하는 재결, 변경을 명령하는 재결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취소 또는 변경하면서 변경만 명령할 수 있게 됐어요. 취소 명령 재결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서 이 변경은 뭐만 된다? 적극적 변경만 가능하고 일부 취소는 이 취소에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취소 소송에서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인, 즉 일부 취소입니다. 그러면 일부 취소가 있으니까 얘는 전부 취소만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에서 변경은 뭐냐? 적극적 변경만을 의미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럼 소극적 변경은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는 걸로 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걸로 보냐면 처분에 전부 취소 또는 일부 취소가 포함되는 걸로 보고 바로 이 일부 취소가 소극적 변경으로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잘 보세요. 취소 명령 재결이 없어졌다고요. 일부 취소하는 것은 소극적 변경, 명령 재결은 지금 없는 거예요. 왜? 명령은 소극적 변경이 아니라 적극적 변경만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왜? 국법에서 있었던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이 삭제됐기 때문이죠. 어려우면 이건 몰라도 돼요. 근데 어려우면 몰라도 된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소송에서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만이다. 적극적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심판에서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을 포함한다. 소극적 변경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전부 또는 일부 취소가 가능하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마지막 질문 3번입니다. 의제 효과와 관련해서 의제 효과가 있으면 대외적 처분은 2개라고 했죠. 물론 2개 이상도 될 수 있지만 시험에서는 2개로 나옵니다. 뭐예요? 주된 허가도 나오고 의제된 관련 인허가도 나옵니다. 근데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외적 처분은 1개예요. 뭐만 나온다? 주된 허가, 거부 처분만 나옵니다. 따라서 소의 대상은 뭐냐?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거부가 나오면 주된 허가, 거부 처분만 나오니까 얘만 소의 대상이 됩니다. 얘밖에 없어요, 대외적 처분이. 그런데 의제 효과가 발생하면 처분이 2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얘가 하자가 있으면 얘가 별도의 쟁송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 나왔어요. 자, 이 정도 기억하시고 관련 인허가를 취소했을 때 주된 허가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느냐? 주된 허가와 의제된 관련 인허가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관련 인허가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관련 인허가 중에서도 얘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나머지 것으로 주된 허가가 존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인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서 주된 인허가가 항상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련 인허가가 주된 허가의 일부 요건을 이루고 있으면 그때는 같이 취소가 됩니다. 우리가 강의 시간에 배웠던 거 뭐냐면 주된 허가는 사업계획 승인이었어요. 중소기업 창업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처분이었고 이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장 지으려고 했던 사안이거든요. 관련 인허가는 그 터가 산 중턱쯤이야. 그러니까 산지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산지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없겠죠. 그런데 나중에 얘가 직권 취소가 됐어. 자, 잘 보세요. 의제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허가가 2개 나온 거야. 사업계획 승인, 이것도 처분. 산지 전용 허가, 이것도 얘와 동일하게 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따라서 직권 취소와 철회 대상도 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이 인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얘에 대해서. 행정처에 직권 취소했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가 됐어.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공장 건축은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직권 취소가 된 겁니다. 얘 직권 취소하고 얘가 직권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얘도 직권 취소한 거예요. 주된 허가가 직권 취소된 이유는 뭐예요? 관련된 의제된 관련 인허가가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홀로 존속할 수 없어. 그래서 얘도 직권 취소했을 때 뭘 다퉈야 돼요? 산지 전용 허가를 직권 취소한 얘를 취소시키면 얘가 부활하겠죠. 회복되겠죠. 그럼 얘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별도의 쟁송 대상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된 허가와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가 있을 때 사실 관련 인허가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관련 인허가가 없어도 얘가 유효할 수 있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부분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불러요. 부분만으로 전체 의제된 인허가가 아니라 부분만으로 의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는 겁니다. 부분 인허가 의제 제도라면 관련 인허가의 일부가 취소돼도 주된 허가가 취소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와 달리 관련 인허가가 주된 허가의 일부 요건을 이루고 있어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그때는 관련 인허가가 취소되면 주된 허가도 같이 취소돼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 대표적인 게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대지요건, 건폐율, 용적률 뭐 여러 가지 따지잖아요. 그 중에 관련 인허가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해요.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허가의 대지요건을 이룹니다.
만약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데가 전답으로 돼 있다. 그럼 건축허가 안 나오죠. 그러면 토지 형질을 변경해야 돼. 대지로. 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토지 형질 변경이 있어요. 만약에 전답을 대지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왔고 그래서 건축허가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잘못 나왔다고 해서 만약에 취소가 됐다. 그러면 전답이 돼버리죠. 대지가 아닌 전답이 돼버릴 거란 말이야. 논밭 위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면 얘도 그냥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부분 인허가 제도에 따라서 일부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가 취소돼도 주된 허가가 존속하는 예외도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관련 인허가가 취소되면 주된 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니다. 부분 인허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부분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불러요.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에 좀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건 의제 제도는 복합 민원 절차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는 행정쟁송법 시험이기 때문에 뭐 그러고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의제 제도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대상적 격에서 소의 대상을 물어보는 것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때는 의제가 되는 경우와 의제가 돼서 허가가 2개가 된 경우와 의제가 되지 않아서 대외적으로 주된 허가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 그 둘만 판단하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질문하세요.